네,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12번째 영상. 마음공부 12번째 영상. 나와 타인과의 관계죠. 아마 11강에서 이미 최고의 경지가 헤아림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정의 마지막입니다. 나와 타인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는 끊임없이 빨래, 청소, 설거지 이런 것 마냥 계속 반복해서 해야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헤아림의 경지에 이르르는 게 가장 궁극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물론 헤아려 어려움을 깨닫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가 마음 공부가 지향하는 바라고 했죠. 근데 그 지향하는 바를 꾸준히 추구하다 보면요, 깨달아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헤아리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헤아리니까 화날 일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남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된다라는 게 지난 11강의 이야기였고요. 이번 이야기, 나와 타인과의 관계죠. 자기와의 관계가 일단 좋아집니다. 마음 공부하면은. 역기능적인 신념이나 카르마, 뭐 행동 이런 거를 복기를 해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메타인지를 끊임없이 발휘하기 때문에 복기하게 되고,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감정이 욱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지도 또 파악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내 자동적인 프로세스, 자동적인 행동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역기능적인 생각, 감정, 신념, 뭐 이런 거, 감정,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깨달아서 이게 발레를 찾아봐서 깨부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수용의 단계에 또 이르르죠. 수용, 그럴 수 있다. 이제 그래야 된다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그래야 된다. 당위적 사고에 갇혀 있으면요, 인생은 항상 실망의 연속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난 그러지 못했거든. 그렇잖아. 나는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 못했어. 이 과업을 이뤘어야 되는데 못 이뤘고, 지금 이때는 이랬어야 되는데 못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자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래야 된다, 이제 당위적 사고에 좀 천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끝은 실망밖에 없죠. 왜냐, 세상에 반드시 그런 건 많지 않죠. 세상에 뭐든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뤄주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가 돼요. 이제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뭐 그것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세상 살이 하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변수들에 대해서 그 변수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자아식이 조금 낮아지니까. 그래서 수용하게 되지. 그러니까 수용하게 되니까 당연히 관계가 좋아지죠. 그럴 수 있어 하는 사람이 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막 쌍심치 키면서 막 지적질을 하는 사람이랑, 여러분이 어떤 행동해서 실수를 했어.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막 신경도 안 쓰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더 편안하겠어요? 여러분 막 지적질을 하는 사람, 아니면 그럴 수 있다 하고 신경도 안 쓰고 다음으로 막 넘어가는 사람. 당연히 후자 아니겠어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무던한 사람이 좋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무던한 사람은 무던한 사람도 무던한 사람을 좋아하고, 예민한 사람도 무던한 사람을 좋아하더라고. 왜냐면 예민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그 예민함으로 인하여 짜증이 나는지를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같은 예민한 사람은 모르겠어. 같은 예민한 사람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날카로운 예민한 감각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 작은 변화값에 민감하다는 얘기고, 그런 걸 알아차리는 거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예민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도 그 예민한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거든. 그런 사람은 오히려 예민한 사람보다는 무던한 사람도 선호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음 공부를 하면은 수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관계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예민했던 감각들 자체는 예민해지거든요. 이게 보이는 게 많으니까 다 이게 무지의 장막이 걷어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게 많기 때문에 감각 자체는 예민해지는데, 근데 쓸데없는데 막 그런 거 쓰질 않는 거죠. 쓸데없는데 에너지 쓰고, 쓸데없는데 내 주장 펼치고, 쓸데없는데 막 그런 에너지를 안 써. 그러니까 적절히 물처럼 흘러가면서 구부릴 땐 구부리고 맞출 땐 맞추고, 사소한 건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의식 레벨을 우리가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 자의식이 너무 없으면은 그것도 문제다. 휘둘릴 수 있고, 또 자의식이 너무 없으면은 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변화하고 메타인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알아차린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자의식 레벨이 어느 정도 돼야 한다는 거. 자의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자기 수준은, 우리의 뭐 인격 수준이라면 인격 수준이 있고, 어쨌든 우리 수준은 좀 격상시키려면, 지금보다 좀 나은 상태로 유지하려면 어찌되었든 자아식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거. 자기에 대한 존중과, 제 생각하기에는 마음 공부하면은 정결한 자세와 태도를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존중과
정결한 자세와 태도. 이게 중요하죠. 왜냐면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에 대한 존중이 가능하죠. 왜냐? 우리가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또한 정결한 자세와 태도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내가 귀하고 존귀한데 그럼 당연히 나 자신을 트리트 해야지. 그럼 막 함부로 대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정결한 자세와 태도도 갖게 되죠. 또한 보이고 느껴지는 게 많기 때문에 무지로 인한 괴로움이라던가 번뇌가 상당 부분 사라지죠. 그건 뭐 맞죠. 모르면 괴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알면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또한 자기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도 좋아지죠. 오늘 마지막 대장정의 영상의 주제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라 했죠.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하면은 나와의 관계도 아까 상술한 것처럼 좋아지고 더불어 타인과의 관계도 좋아진다. 자비, 연민, 이해, 헤아림. 이 중요한 가치들이 다 충족되기 때문에 마음 공부하니까 이제 감각이 벼려지니까 당연히 헤아리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연민하게 되고 자비의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니까 이거는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극상의 경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높은 단계의 경지인 거고 지극히 아주 지적인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적인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것들이죠. 비지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타인에 대한 자비와 연민과 이해와 헤아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요, 사람 볼 때도 보면은 지성인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지성인이라는 게 어디 서울대 나왔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 사람이 뭐 그런 제도권 학력 뭐 이런 게 아니어도 스트리트 스마트여도 지적인 사람인지 지성인인지 아닌지는 그냥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보이더라고요. 세상에는요 되게 비지성적인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인두껍을 쓴 비지성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뭐 마음 공부하면서 좋은 거는 뭐냐 이런 게 보이잖아. 금방금방 느껴진단 말이지. 이게 금방금방 느껴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래 머물지 않아요.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란 단점인데요. 제가 20대 후반 뭐 마음 공부 좀 하기 전까지만 해도 되게 뭐 이성과의 관계라면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이성과의 관계에서는요 꼬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뭐 30대 때도 뭐 적진 않았는데 꼬이는 사람들 수 자체는 뭐 적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많지도 않은 게 왜 그러냐, 나도 그 사람의 기운을 느끼고 그 사람도 나의 기운을 느끼기 때문에 금방 와야 됩니다. 오래 머물지 않아요. 이게 물론 어떤 사람은 그건 나이를 먹었으니까 나이 먹으면은 어렸을 때 하나만 맞아도 고하는데 나이 먹으면 하나만 아니어도 고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도 맞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메타인지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가 생기죠. 나이 먹을수록 경험이 다 서로 쌓이기 때문에 피차 쌓이기 때문에 나이 먹을수록 이제 기고 아닌 게 더 빨라지겠죠. 판단이 이미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것도 그런 거고 마음 공부하면 이렇게 감각이 벼려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잘 맞고 안 맞는 게 빨리빨리 판단이 되고 보입니다. 그래서 고민이라는 걸 그렇게 많이 저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다 명명백백한데 뭐하러 고민을 해. 명명백백한 거의 기준이 뭐냐? 그 감각이죠. 감각. 겉필링이죠. 그 겉필링이 다 육감이 다 모든 걸 얘기하고 있어요. 기냐 아니냐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바로 행동하면 돼. 그러니까 기고 아닌 게 아주 분명하고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다 이제 정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질질 끌고 막 무슨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런 복잡하다는 상황에 처할 일이 없죠. 왜? 분명하니까 모든 게 아주 분명하죠. 모든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운을 상대방도 읽죠. 나도 그 사람을 읽지만 그 사람도 나를 읽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뭐 효과라고 하면 이런 효과고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가 보이죠. 공한 것, 가짜에 이끌리지 않죠. 가짜는 허망하니까. 가짜는 항상 가짜에 뿌인 거잖아. 허망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가짜에 안 끌리고 뭐 공허하고 그런 거지 뭐. 그쵸. 그리고 아까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발원은 하지만 기대는 조금 안 한다고 그랬죠. 왜냐? 세상과 타인에 대한. 왜냐? 그 자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머스트의 개념으로 본다잖아. 그래야 한다. 근데 그래야 한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 있다의 개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하니까 발원은 하지만 기대는 별로 안 하게 돼. 그럼 모든 변수가 다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냥 그럴 수 있는 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편안해지죠.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대가 적을수록 관계는 좋은 거예요. 그 제가 왜 옛날에 이게 막 화내고 그랬는 생각을 해보면은 남한테 기대를 너무 많이 하거든. 근데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기대할 필요가 없어. 일단 스스로 문제를 웬만히 다 해결하잖아요. 별로 기대할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남을 통해서 내 결핍 채울 게 없어요. 남을 통해서 내 인생의 부족함을 채울 게 별로 없어. 이미 다 채웠기 때문에 부족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뭔가 그 이혼 전문 변호사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재혼과 결혼, 그러니까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사람 특징이 이때 외로움, 성욕, 의존성. 그러니까 외로움, 성욕, 의존성. 이 세 개가 높은 사람들이 이혼해도 또 재혼하고 계속 그걸 반복하면 산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중 이제 상당 부분들도 아마 맞다 했겠지만 뭐 외로움, 성욕, 그리고 의존성 이 세 개 다 해당이 안 되거든요. 물론 그게 그 욕구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죠. 외로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친구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기도했고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소셜 활동 계속 하고 있고 친구들 만나고 있고 외로우니까 인간 누구나 외로우니까 그런 식으로 욕구 해소하고 있고 성욕이 없지는 않지만 있기는 한데 저는 제 몸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성욕보다 내가 성욕이 너무 많고 방만해. 그래서 막 이 남자 저 남자랑 막 이렇게 놀아나. 그러면 이제 기대값이 있잖아. 기대값. 제가 아마 그 질 좋은 책 소개하면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고 부질없다는 이야기에서도 했을 거예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계속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걸 기대하는 건 되게 나이브한 생각이랬죠. 처음은 운 좋아서 피해갈 수 있는데 그 행동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당첨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잖아. 그 성매매 여성 86.6%가 헬퍼스 E형 갖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 표본이 몇백 명밖에 조사를 안 해서 이게 다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표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 너무 적으니까 표본이. 그렇지만 헬퍼스 E형 있다는 얘기는 딴 것도 다 있다는 얘기거든 결국. 그런 거죠.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 거죠. 제가 막 외로움과 성욕에 너무 도취되어서 막 계속 경우의 수를 늘려. 그러면은 과연 그런 병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을까요? 저는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렇게 운이 좋은 사람일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정도로 30대 중반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어. 저는 임신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성병 걸린 적도 없으니까 일단은 성병 걸린 적 없고 임신한 적 없고 하니까 이 정도만 해도 적당히 운은 좋았던 것 같아. 근데 내가 막 성욕에 도취되어서 막 불특정 다수와 막 너무 상습적으로 그런 행동을 막 하고 살아. 그러면은 자유롭지 못하겠죠. 그런 불운한 사건들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값이 너무 뻔한데 너무 미래가 정해져 있는데 그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이득이 안 되는 짓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욕구는 있지만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 결국은 그 성욕보다는 내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거죠. 어떻게 보면 성욕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거죠. 성욕이 강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죠. 자기는 언제까지나 운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겠죠. 성매매 여성한테 돈 주고 가서 하겠죠. 또는 모르는 남자랑 랜덤 채팅해서 만나고 하겠죠. 그런 거지 안 하는 거지 외로움, 친구들 있고 성욕 위험하니까 안 하고. 그리고 또 뭐야? 의존성? 내 문제 내가 다 웬만해서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존하려다 골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이성이 남자든 여자든 이성이 과연 의존할 만한 대상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의존은커녕 진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신께서 저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인데요. 저는 인간 남자가 의존할 만한 대상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런 일들을 신께서 저한테 보여줬거든요. 내가 믿을만 했다고 여겼던 사람, 되게 든든한 울타리가 돼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여러 가지 외부적 요소에 의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남자가 나를 지켜주는 대상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남자도 자기 앞가림하기 바쁜 존재구나, 그런 나약한 존재구나 라는 거를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느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어떤 남자가 날 지켜줄 거야, 날 보호해줄 거야,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럴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사람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사람 잘못이 아닌 여러 가지 외부적 변수에 의해서 휘청거리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 인간이라는 건 남자든 여자든 다 나약한 존재고, 여러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 삶의 변수들 앞에서 그런 겸허한 변수라는 파고 앞에서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 도생해야 됐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고, 모르겠어요. 좀 내 힘보다는 두 개의 힘이, 세 개의 힘, 네 개의 힘이 되면 더 이제 파워풀해질 수 있겠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건 그건 맞는데, 혼자보다는 저 같은 사람이랑 만나면 인생에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건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을 착 보면서 느낀 건 의존할 만한 대상은 아니라는 거지. 그거를 저는 딱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문제를 제가 해결하지 굳이 남한테 의탁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질없다는 걸 깨달았죠. 제가 뭐 능력이 없는 사람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께서는 저한테 그런 광경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시더라고. 소녀처럼 의존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을 저한테 보여주시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뭐 이런 인생 값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러려니 하게 되지. 기대가 없어지잖아. 이런 거 다 봤잖아. 다 봤는데 뭔 기대가 있겠어. 의존하고자 하겠어요. 그 성욕 들끓어서 그러겠어요. 남한테 의지하고 의존하고자 하겠어요. 뭐 그러겠어요. 그냥 적당히 있는 욕구 잘 간수하고 잘 조절하면서 그냥 알아서 살아가자,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려니 하게 되고 헤아리게 되고 남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나한테 별 기대가 없거든.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죠. 웬만하면 다 그러려니 하니까, 웬만하면 물처럼 맞춰주니까, 별로 근데 중요하지 않은 거에 굳이 막 뻗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되죠. 마음 공부하면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크게 널리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혜가 어느 정도 생기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지 섣불리 나를 비롯한 타인의 삶에 별로 동정도 안 하게 돼요. 섣불리. 그러니까 적절한 거리에서 지내. 그러니까 섣불리 동정하고 섣불리 뭘 안 하게 돼. 주제 넘는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항상 거리를 유지합니다. 항상 거리를 유지하면서 적절히 생활하게 돼. 이게 또 기대감과도 맞닿아 있죠. 인간은 기대가 많으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어쨌든요. 이번 12번째 영상,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공부 시리즈 1강부터 12강까지의 이 장정을 마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같이 이렇게 한갓 미물이고 한갓 범인 주제에 이런 심오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계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되었든 약간이나마 좀 여러분 삶에 보탬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번 마음공부 12강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후에 더 성장하고 더 깊어져서 또 마음공부 관련된 다른 이야기로 또 훗날 제 채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전 또 뭐 다양한 주제로 또 앞으로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모두 평안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